오늘 하루는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이 미팅을 통해서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마음으로 사실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이 젠스타트 HOM이라고 하는 이 미팅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데요. 젠스타트는 허벌라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고요. HOM은 허벌라이프 오퍼튜니티 미팅에서 허벌라이프의 기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허벌라이프에서 건강의 기회도 찾으실 수가 있고, 또 젠스타트를 통해서 사업의 기회, 재정적인 기회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혹시 지금 유전자 검사 하셨던 분들 결과지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내가 결과지를 안 가지고 있다, 빨리 가서 가져오시고요. 아직 검사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결과지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진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 관리는 진짜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제가 근골격 관리가 주제거든요. 근골격이라고 하면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육, 그리고 뼈, 그리고 관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젠스타트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다 결과지 가져오셨을 거고요. 그러면 미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 진행을 맡은 저는 허벌라이프 2500 글로벌 익스펜션 팀 멤버 고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포 영양이라는 먼저 이 하나의 타이틀이 나왔어요. 세포 영양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몸은 세포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60조에서 100조 개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는 많은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세포는 건강할 때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몸에 60조에서 10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냥 어디가 좀 아파요 해가지고 약 처방 받는 게 아니라 여기가 조금 조직이 모양이 이상하네요.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을 떼어내서. 그 얘기는 그 조직,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서 이상 세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건강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포에 건강하게 만들려면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장 건강,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좀 전에도 제가 고객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의 내분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 안의 구성은요, 밖에 없어요. 입으로 들어간 게 우리 몸을 구성을 하거든요. 아무리 외부 환경이 내 몸을 구성하진 않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균형 잡힌 영양이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안 좋은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흡수와 배설 기능이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위장 건강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위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배출까지 할 때 영양소는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돌고 찌꺼기를 또 가져다가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포하고 유전자는 뗄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60쪽에서 100쪽에다 되는 그 세포를 뜯어보면 그 안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대요.
이렇게 X자 모양 보이시죠? 이 염색체를 다시 잘 뜯어다 보면 2만 5천 개나 되는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요 그림에서 가운데 이렇게 사다리처럼 있죠. 이 두 가닥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아온 게 엮어진 거고요. 가운데에 사다리처럼 돼 있는 게 바로 DNA라고 하는 염기입니다. ACGT 네 가지의 염기가 아빠한테 받아온 거랑 엄마한테 받아온 게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에서부터 염색체 유전자, DNA 염기까지 이렇게 그 세포 안에 이 구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핵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내 몸이 세포로 되어 있고 내 몸에서 이 세포 안에 핵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론만 생각했지 실제로 실전으로 내 몸이 아 그래 나는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과학 시간에 이론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허벌라이프에서 영양을 배우고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허벌라이프가 세포 영양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와, 우리 몸에 정말 60쪽에 100쪽이나 되는 이 수많은 세포들이 하나씩 건강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그걸 허벌라이프에서는 가능하게 하네. 이걸로 제가 너무 놀랍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 세포 안을 잘 들여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그리고 그 안에 DNA가 이제 염기라고 했죠? 이렇게 사다리 모양의 그 염기가 어떻게 만나 있는지 순서가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으로부터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을 해서 아기의 형태가 되고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세포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증식을 하거든요. 세포가 복제돼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증식은 하진 않지만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원래 자기 모양과 똑같이 세포를 복제해요. 죽었다 살았다 계속 복제가 일어나면서 그 세포가 복제될 때 좋은 영양이 들어가면 좋은 세포로 복제가 돼서 건강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건강했던 사람도 내가 세포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이 들면 세포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 건강하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세포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세포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 세포가 건강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세포는 죽고 살고를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는 안 바뀐대요. 세포는 죽고 살고를 하지만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유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싸고 있는 이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냐, 건강을 안 좋게 하냐, 좋게 하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몸을 만드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성질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지만 세포가 복제되고 다시 재생을 하면서 내가 먹은 영양 성분, 내가 주변에서 받은 스트레스, 운동을 안 하거나 잠을 안 자거나 뭔가의 잘못된 방식의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유전자가 바뀌진 않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성질이 바뀌어서 나오는 현상. 그거를 후속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안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유전자에는 변이라는 게 있대요. 엄마 아빠 걸 받아왔어요. 좋은 것만 받아왔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유전자를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 받아온 유전자가 돌연변이,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죠. 정상이 아니라 안 좋은
변이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내가 세포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질병으로 가는 스위치를 꺼두고 불이 안 켜지게 하느냐, 아니면 맨날 안 좋은 습관을 가져서 이 변이가 질병으로 발현되게 하느냐, 그거는 나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두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두 분이 아빠와 아들 같지 않아요? 왼쪽이 아들, 오른쪽이 아빠 같은데요.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래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아요. 이란성은 아예 난자와 정자가 따로 만났기 때문에 생긴 것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방금 후속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난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또는 다 성장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세포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더 노화가 빨리 오고 건강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유전자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내 세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건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세포는 계속 죽고 살고를 하는데 유전자가 안 바뀌니 유전자의 맞춤형으로 내가 어떻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두 가지가 톱니바퀴가 따닥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유전자의 변이를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세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나의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를 내가 알고 관리한다면 맞춤형으로 건강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고 남들이 하는 거대로 따라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맞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많이 보셨을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재밌는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 이 맛이야.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통닭에 맥주지. 너 너무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 것 아니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거 사. 아무 문제 없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 살만 나지. 역시 마무리는 믹스커피를 마셔야 먹은 것 같다니까. 환자분의 건강 상태는 높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혈당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옛날에는 이렇듯 이미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건강 문제도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죠. 바로 젠스타트 플러스 덕분이에요. 미래형 건강관리는 예측, 예방, 개인화, 참여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젠 젠스타트 플러스로 미리 알고 건강관리해보세요. 젠스타트 플러스는 허벌라이프 고객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예요. 본인의 유전자를 알면 왜 좋을까요? 여기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한쪽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다른 한쪽은 고지방 식생활 습관으로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았더니 신체 나이는 무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났답니다.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유전자 자체, 즉 DNA 염기서열은 평생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유전자가 나타내는 기능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걸 후속 유전이라고 한답니다. 즉,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식생활 습관이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젠스타트 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강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줍니다. 유전자 분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허벌라이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테라젠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테라젠 헬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12년 연속으로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국내 유일 기업이랍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모든 DNA를 해독한 테라젠 헬스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유전자 검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들이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 젠스타트 플러스 어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가 본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는 식습관 및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웰리스 코치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스마트하게 건강관리해보세요. 스마트한 건강관리 솔루션 젠스타트 플러스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와 함께 만나보세요. 네, 영상 재밌죠? 잘 보셨죠? 허벌라이프가 전 세계에서 건강 관련된 기업으로 1등이잖아요. 쉐이크도 단백질 브랜드로 1등이고, 그런 허벌라이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국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오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테라젠 헬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그 분석 기관이 한국에 있고 그 한국 기업과 허벌라이프가 조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큰 비용의 부담 없이 평생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양쪽의 니즈가 맞아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의료인들이 피를 뽑거나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상피세포를 닦아서 하죠.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는 피냐 상피세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정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테라제네시스에서 그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주변에서 정말 유방암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병원에서 대부분 여자 형제 자매가 있거나 자녀분 중에 딸이 있다면 유방암이 유전인지 검사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더라고요. 그 유전자 검사 비용이 뭐 정말 적은 돈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죠. 대부분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녀 중에 딸이 있다면 내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 얻으셨어요? 그러면 유전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검사한 비용만 들었겠죠? 유전이래요. 유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한 예로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모든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대안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위암 확률이 높으니까 위 내시경을 자주 하세요. 혈압 확률이 높으니까 자주자주 혈압 체크하셔서 약을 처방하시면 됩니다.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학이 발달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 가는 거는 이제 과거 얘기예요. 이미 시대가요. 내가 내 몸을 알고 스스로 내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지? 그런데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홈쇼핑에서 뭐가 좋다면 다 사서 쟁여놓고 안 먹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뭐지? 내가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는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래의료 포피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1, 2, 3번 세 가지는 테라젠 헬스와 코치님이 합작을 해서 협력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 하세요. 1, 2, 3번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4번
본인이 참여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건강 상태를 바꾸실 거예요. 그 예가 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탑5 안에 드는 탑5가 아니라 탑3 같아요. 정말 그 최상위에 안 좋은 유전자를 다 타고났거든요. 매월 여기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제 유전자 결과를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제가 유전자 맞춤형으로 제 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한 지 이제 10년이 되는 해고요. 코치를 한 지는 8년 차가 되는데 아파서 병원을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질병으로 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요. 조금 무리해서 쉬어야 되겠다? 쉬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를 알았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유전자 결과를 가지고 오늘과 같은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내 결과지를 보고, 아, 내 결과가 이랬으니까 맞아. 나 그거 잊고 있었는데, 나 이거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지.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과지 들고 오신 분들은 본인의 결과지를 보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참여하는 건강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젠스타트 플러스는요,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154가지나 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근골격 관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유전자가 어떤 건지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후속 유전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어요. 유전자는 안 바뀐다. 유전자를 싸고 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을 바꿔서 내가 미래에 어떤 건강 상태를 가져갈지 방법을 알고 관리하면 된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건강검진을 했거나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가서 안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해서 그냥 약을 받고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안 했어요.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부모님한테 하나씩 받아온 유전자가 두 분한테 좋은 걸 받아왔다, 초록불. 두 분한테 변이 된 거를 받아왔다, 최대 변이 빨간불. 한 분은 좋은 거, 한 분은 안 좋은 거 받아왔다, 노란불. 이렇게 신호등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 결과와 나의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빨간 유전자, 빨간 신호등의 길 자꾸 건너면 사고 나죠? 빨간 신호등을 가진 나의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질병으로 가지 않고 잘 브레이크 밟고 설 수 있게끔 식생활 습관을 안내해 주는 게 젠스타트 서비스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골격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관절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골이라고 하죠. 그거를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구성된 거를 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닭다리, 치킨 먹을 때 보면은 거기에는 연골도 먹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뼈를 먹진 않죠. 그래서 관절과 뼈 잘 모르겠다. 닭고기 먹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하고 뼈가 이렇게 만나는 곳, 손목, 이런 팔꿈치 이런 데는 다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은 안에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관절은 이렇게 예쁘게 부드럽게 생겨 있어요. 하지만 손상된 관절은 연골이 얇아졌고 얇아진 연골, 이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연골이 닳아졌다 보니까 뼈와 뼈가 이렇게 만나면서 딱딱한 뼈가 만나니까 자꾸 으스러지고 파편이 튀겠죠. 그리고 자꾸 갈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통증을 유발을 하고 염증을 유발을 할 겁니다. 근데 관절은요, 과체중일 때 많이 무릎에 통증을 와요. 상체 체중이 1kg가 늘면 무릎은 7kg, 발목은 15kg 가중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는 3kg 정도 되잖아요. 한 4살, 5살, 뭐 이렇게 된 아기 7kg 안고 있는 거랑 똑같은 하중을 무릎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체중이 1kg만 뱃살이 쪘을 뿐인데. 그러면 왜 그러냐? 무게가 자꾸 무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과체중인 분들 무릎 건강에 아마 안 좋으실 거고요. 내가 일이든 운동이든 너무 무리하게 사용할 때 관절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관절염증 감수성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성질이 있기도 해요. 이 세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관절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정상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연골이 손상되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연골이 손상되기 전에 염증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염증을 완화한다면 다시 복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관절은 우두둑 소리가 날 때까지 잊지 마시고 내가 미리미리 사전에 닳지 않게끔 사전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을 안 마시는 습관도 윤활액이 부족해서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요. 연골과 혈액, 근육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셔서 관절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은데요. 관절은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관절이잖아요. 이 뼈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구조가 관절이 하는 역할인데요. 유연한 동작에도 필수적이고 움직이려면 관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요. 연골이 점차 마모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젊을 때부터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한 컴퓨터를 많이 쓴다든지 잘못된 방법의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러면서 연골에 손상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골은 재생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연골이 조금 염증이 있다. 빠르게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골이 아까 닳아서 뼈와 뼈가 마모되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나중에 이제 인공관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관절염증 그 유전자 타입이 있습니다. 연골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는 유전자인데 내가 이 유전자 변이가 있냐, 그 변이가 있냐, 정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연골이 새로 성장하고 또 퇴행하는 그 속도를 맞추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잘하는 유전자냐 아니면 퇴화되는 유전자냐 이거에 따라서 관절염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연골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으로 연골 재생을 좀 도와주면 통증이 완화가 되고요.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 통증을 줄여주고 비타민 D가 관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절은 아프기 전에 관리하시는 거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골질량. 요즘에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골질량은 여기 아래의 그림처럼 왼쪽은 건강한 뼈예요. 뼈가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요, 꽉 차서 그냥 으로 된 그런 뼈는 없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모양이 구멍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얘가 구멍이 커지는 거죠. 골다공증,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어디가 넘어져서 부러졌다. 부러지면 다시 잘 맞춰서 붙이면 인이 나오고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진액이 나와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성글성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부서져서 유리 파편처럼 주변의 장기들, 혈관들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은 더 발생이 되고 더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골질량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장기 때는 골 밀도가 점점 차고 뼈가 길어지는 시기죠.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하는 시기가 성장기 때입니다. 성장기가 딱 끝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아까 관절은 체중이 많을 때 더 건강에 무리가 간다라고 했는데 뼈는 마른 체격일수록 더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너무 마른 아이들은요, 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뼈가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판 자극을 하기 위해서 뛰는 운동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이 있어야지만 뼈가 다져지면서 튼튼하게 자라는데 너무 말랐다. 뼈가 단단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뼈를 빠르게 노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갱년기 시기에 호르몬 감소, 그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뼈와 엉성한 뼈 두 가지 차이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키가 줄는다고 하잖아요. 뼈가 굵기도 좁아지고 구멍도 커지고 골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골질량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뼈가 연화증이 생기면서 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바른 자세였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쪼그라들고 이렇게 숙여지는 모양. 그게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뼈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뼈 건강엔 칼슘이 중요하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이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뼈에는 무조건 칼슘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수적이고요. 비타민 K, 마그네슘, 단백질도 뼈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입니다. 뼈 건강하면 칼슘인 이유가요. 우리 그 체성분 분석, 인바디라고 하죠. 체성분 분석을 하면 체중은 체지방과 제지방, 지방을 제외해서 제지방, 제지방은 근육량과 무기질 이렇게 나누죠. 근육량은 다시 물과 단백질로 나누고요. 무기질은 대부분 뼈 안에 많이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뼈에 가장 많은 무기질이 칼슘이라고 하는데 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란 뼈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뼈 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세포 얘기를 했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도 있고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질량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조골세포의 속도,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속도보다 파골세포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파괴를 하니까 만들어내기 전에 파괴를 하니까 자꾸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겠죠. 특히나 이 유전자는 조골세포, 파골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데요. 요렇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유전자에 대해서 자, 뼈 건강은 40세가 넘어가면 더 감소가 되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꼭 드셔야 됩니다. 골질량 유전자는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이 윈트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 윈트 경로라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조골세포, 파골세포 및 연골세포 분해에 관여한대요. 그래서 골격, 뼈 모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보니까 윈트 신호전달은 바람 형성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윈트 경로에 이 그 변이가 있는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암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관련된 골질량 유전자지만 이 윈트 경로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세포의 과증식으로 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염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세포가 발달하는 그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과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기가 끝나고 나서는 세포가 증식하는 거는 암밖에 없대요. 암세포. 그래서 성인 돼서 우유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우유는 송아지를 성장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어른들이, 성인들이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암세포만 과증식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종양하고도 연관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식사를 하셔야 되고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뼈에 과증식을 막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칼슘을 잘 챙기시면 됩니다. 꼭 칼슘으로 막 뼈를 더 많이 생성한다. 세포가 과증식 때는 이게 아니라
이 윈트경로라는 부분이 세포의 과증식이라는 거고요. 이 골질량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면 칼슘이 꼭 필요하고 그게 이런 조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골질량 생각하면 뼈의 강도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뼈 하면 키 성장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키는 엄마 아빠가 크면 여기는 유전이라서 그래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연구 결과는 후천 요인이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랑 저희 오빠가 키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가 안 큽니다. 지금은 오히려 키가 더 줄어서 작다고 제가 보일 정도로 키가 안 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저희 오빠들은요, 정말 잘 먹었고요. 성장기 때 우유 진짜 많이 먹었고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었고요. 잠도 진짜 많이 잤어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저는 9시만 되면 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쑥쑥 잘 큰 것 같아요. 부모가 작다고 아이가 무조건 작은 건 아닌데요. 대부분 부모가 작아서 아이가 작을 가능성은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먹는 것도 잘 안 먹이더라고요. 골고루 영양 섭취를 안 하고 있고요.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것만 주고 먹기 싫어하는 거 안 먹이고. 왜냐하면 부모도 그랬거든요. 부모도 후천적으로 안 먹었기 때문에 많이 키가 안 컸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먹는 걸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안 좋은 거 안 먹는 습관, 좋은 거 먹는 습관, 적절한 운동, 잠도 많이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키하고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 비타민 무기질 유전자 때 아연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연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이 키 성장하고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면역 영양소긴 하지만. 근데 그 아연 성분은 또 탄산음료를 많이 먹을 때는 흡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키를 어떻게 키울 거냐? 좋은 단백질 식사하고 적절한 운동, 숙면을 취하게 하고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게 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키 성장할 때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뿐만 아니고 근육이 잡아줘야 얘가 쑥쑥 크겠죠? 단백질과 칼슘 모두 필요하고요. 그러면 근육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근육 발달 능력. 요즘에는 울그락불그락 뭐 그 헬스 트레이너처럼 그렇게 꼭 몸을 안 만들더라도 PT를 받으러 가고 다이어트 하려면 무조건 운동 먼저 끊고 비싼 돈으로 운동 먼저 PT를 끊으세요. 그런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근육 발달 능력이 변이가 있다. 무조건 PT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육 양은 아까 제가 입으로 들어간 게 몸 안에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장기 때는 이렇게 늘다가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40대, 50대 이제 갱년기 지나고 나면 조금 점점 근손실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하로 근육이 떨어진다, 장애 수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육통, 우리 운동할 때 근육통 느끼잖아요. 운동 조금 했더니 근육통 있어서 못 가겠어. 내가 살 뺄 거야 하고서 PT부터 끊어요. 운동을 빡세게 했어요. 근육통이 와. 나 이거 못 해먹겠네.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근육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근섬유, 그 다발이 찢어지는 통증이거든요. 이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근섬유가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은 다시 근육을 양을 늘리는 단백질과 물을 보충을 하고 다시 근육에 힘을 줘서 근력 운동을 하면 통증이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근육이 다시 붙고 강해지고 이러면서 더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을 조금 이겨내서 단백질 충분히 먹으면서 다시 손상된 거를 복구하고 그러다 보면 강한 근육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 발달 능력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요, 그 근육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자극이나 운동은 근육을 오히려 손상시켜요. 그래서 제가 근육도 근육 발달 능력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PT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사람들,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무조건 PT를 가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꽉 쥐고 운동 따라서 하고 그 PT 그 트레이너는 나의 유전자를 모르거든요.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강도의 운동을 시킬 거예요. 하지만 내가 관절염증 유전자가 있고 근육 발달 능력이 약해. 그러면 엘보가 오고요. 이런 손목이 나갑니다. 왜냐면 악력이 약한데 억지로 줘야 되는데 근육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골질량, 근육 발달 능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내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또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해야 되지? 이거를 아시면 좋은데요. 글루코사민은 우리 허벌 글루코사민 있죠. 허바플렉스 글루코사민이 있어요. 글루코사민은 약간 연골의 구성 성분이라고 했는데 염증을 완화시키는 황금, 울금 이런 것들이 강황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 통증이 완화되면서 더 부드럽게 통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약과 같은 효과를 많이 누리게 되는데요.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편하게 관절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골질량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 칼슘, 비타민 D는 비타민 D와 칼슘은 떼어낼 수가 없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을 흡수가 하는 거고요. 또 비타민 D도 조효소들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잘 되는데 허벌라이프에서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가 비타민 D와 칼슘 모두가 흡수가 잘 되게끔 과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입에 넣는 순간 바로 녹아서 빠르게 골밀도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다들 피부에만 관여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콜라겐 자체가 연골, 뼈, 근육, 피부, 어디 장기 한 군데 안 필요한 데가 없다고 해요. 콜라겐도 뼈에도 당연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골질량이거든요. 골질량 유전자에 콜라겐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플러스 비타민 D와 콜라겐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허벌라이프가 세계 1등으로 자랑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브랜드 넘버원이잖아요. 단백질 하면은 너무 고급 단백질이 많죠. 우리 쉐이크 포뮬러 원 건강한 식사에도 단백질이 2스푼에 9g이 들어있지만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에도 한 스푼에 10g씩 추가할 수가 있고 스포츠 라인도 있고요. 우리가 간편하게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프로틴바 먹을 수도 있고요. 커피 향을 느끼고 싶은데 단백질 보충도 걱정된다. 하이 프로틴 아이스 커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내가 취향껏 잘 섭취하셔서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주신다면 근육을 늘리는 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글루코사민 도움받고 칼슘 플러스 비타민 D와 콜라겐 그리고 이렇게 허벌라이프의 좋은 질 좋은 단백질. 어젠가 오늘인가 누군가가 또 저한테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지지 않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무조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안 좋은 단백질을 먹을 때 안 좋아지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우리 몸에 문제가 안 되는 좋은 단백질을 선택을 하셔서 내 몸에 맞게끔 적절한 양은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짜잔. 저의 유전자를 또 공개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저빨간볼 중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연골이 닳지 않게끔 윤활유 역할을 잘해야 되니까 물 많이 마시고요. 콜라겐 하루도 안 빠지고 섭취합니다. 요즘에 우리 그 스킨라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콜라겐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너무 열심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염증이 발생했다. 염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알로에 겔과 글루코사민으로 우리 관절염증 많이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아까 말씀드릴 때 내가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연골을 쓰거든요. 아까 체중이 과체중이야. 무릎 연골이 나가기 쉽잖아요. 다리 근육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근육을 써서 걷기 때문에 관절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육을 늘리려고 자꾸 운동만 하시는 분들, 근육 양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들어간 거의 구성 성분입니다. 양을 키우려면 단백질과 물을 입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육에 힘을 더하고 질을 좋게 하는 게 운동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좋은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없이 자꾸 운동만 한다. 닳기만 합니다. 손실만 일어납니다. 같이 해주세요. 자, 골질량도 저 빨간불이에요. 제가 사실 통뼈거든요. 굵지만 속이 빈 수수깡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엄마, 그러니까 외가 쪽이 다 골다공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이모, 저희 엄마도 골다공증으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신기하게 10년 전 저희 엄마 골다공증 위험으로 나와서 약을 드셨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저는 아빠 닮아서 뼈가 굵어요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뼈가 다 수수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넘어지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팔 기부스 했었고요. 스키 한번 잘못하다가 잠깐 살짝 넘어졌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 굵어도 성글성글하게 안에 구멍이 많구나. 내가 정말 골질량 유전자가 빨갛구나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얼음판을 가거나 눈길 있을 때 더 조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뼈를 탄탄하게 시멘트로 굳히는 것처럼 콜라겐을 빠지지 않고 섭취하고요. 칼슘, 비타민 D 잘 챙겨 먹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D는 또 면역하고도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칼슘도 혈압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치아, 혈압, 이 골질량 전부 다 관여돼 있기 때문에 항상 챙겨 먹는 영양소입니다. 근육 발달 제가 빨간불이라고 했죠. 자, 저 근육이 뼈가 굵은 사람들은 원래 근육을 잘 타고나거든요. 왜냐하면 굵은 뼈를 움직이려면 근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저는 잘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거를 알아보니 저는 악력이 약하고요.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을 생길 수는 있는데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력이 필요한 운동, 이렇게 쥐는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실제로 제가 무거운 걸 자꾸 들면요. 손목이 나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자꾸 손목이 나가는데 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가 단백질 섭취하는 양을 따져보니까 한 하루에 130에서 140g의 단백질을 먹고 있더라고요. 콜라겐도 단백질이고요. 나이트웍스도 단백질이고요. 우리 포뮬러 1, 포뮬러 3, 또 우리 리빌드 스트렝스 전부 다 단백질이잖아요. 프로틴 바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양을 단백질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한 운동은 할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일부러 나가서 하진 않아도 집에서 틈나면 맨몸 근력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유전자는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최악의 유전자를 타고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병원에 가거나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 체력 관리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빼올 수는 없거든요. 부모님도 저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주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딱 펼쳐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몸에는 철근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물의 설계도를 나중에 타고 나서 보니 어머 10개가 아니라 6개였네? 그렇다고 4개를 지금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철근 4개를 대신할 수 있는 근육을 늘리고 힘을 더하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설계도 자체는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 자체는 주신 대로 잘 지어졌든 못 지어졌든 어쨌든 타고나지만 내가 설계도를 알면 배관은 어디가 막히기가 쉬운지, 철근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아, 여기는 나중에 곰팡이가 슬기 쉽겠네?
내가 설계도를 보고서 내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그쪽으로 더 취약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을 더 쓸고 닦고 더 신경을 써주고 더 강화시켜주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는 있어도 내 몸을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젠스타트를 통해서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쌀 리모델링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주다 보면 그래도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적어도 유지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또한 나도 내 자녀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죠. 나쁜 거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유전자 검사 각각을 따로 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게 저는 현명한 부모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낳아서 키울 때는 많은 욕심이 들어가죠.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다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부모님이 아프셔도 건강하게만 다시 회복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진짜 건강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설계도를 알고 무너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와, 나도 이거 좀 배우고 싶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HN 글로우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허벌라이프 사이트에 myherbalife.com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은 젠스타트 요 배울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시면 수료증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하고 싶은데, 찔끔찔끔 나는 유전자 변이가 너무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자니, 언제 내 몸을 바꾸지? 유전자 검사를 하시고 나면은 가장 추천은요, 3개월, 4개월은 집중해서 그동안 안 좋았던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기능에서 내가 타고난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정상적인 기능까지의 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위치를 끌 거 끄고 올려야 될 기능 올리는 그거를 올려놓고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능을 올리는 데까지는 3에서 4개월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을 올리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찔끔찔끔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뭐가 좋대더라 남 따라 하지 마시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추천하는 영양소를 3, 4개월을 집중해서 내 몸에 들이부으세요. 그러면 아까 10개짜리 철근을 6개밖에 타고나진 않았지만 4개 부족한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할인받고 드시면 가장 좋겠죠. 유전자 검사를 하고 3, 4개월 동안 내 몸을 싹 바꾸기 위해서 SP를 하시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 할인을 받는 DS는 필요한 때 하나씩 주문을 하면 되는데요. 이왕에 내 몸을 바꾸고 싶다. SP로 30% 할인을 받으면서 제일 싸고 혜택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P가 되고 나시면 내가 주문할 때는 25% 할인을 받지만 5% 추가 할인 수당을 받고요. 또 SP라는 자격을 취득해서 나는 싸게 먹을 뿐이었는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관심이 생겼어. 이거 너무 좋네.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분도 먹고 나도 SP 할래.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사업에 관심 없는데 누군가는 이 사업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나도 이 사업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SP가 되고 누군가에게 젠스타트 추천해서 그분의 건강이 상태가 바뀐다면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을 도와주는 내가 되고 또 그분도 함께 누군가를 도와주고 건강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함께하는 SP가 늘어날 때 나중에 결국엔 허벌라이프의 마케팅 플랜상에서 로열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로얄티에 대한 내용은, 실적 수당에 대한 내용은 다른 미팅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오늘은 젠스타트를 통해서 이왕의 내 몸을 바꾸고 싶다면 SP를 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는 아직 SP가, 죄송해요. SB라는 용어는 없어요. 내가 한 3, 4개월, 3, 4개월 아니라 일단 한 달이라도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 일단 아직 DS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요, 가입하면 한 번에 1000점을 할 때 5만 원 할인 쿠폰도 지금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가입을 해서 1000점을 주문하면서 5만 원 할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잘 내 몸에 바꾸세요. 유전자에 맞춰서. 기능 떨어진 걸 올리셔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컨디션이 좋을 거예요. 주변에서, 요즘 뭐 했어? 요즘 컨디션 좋아 보인다. 혈색이 달라졌네? 물어볼 거예요. 그분에게도 똑같이 SB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1000점을 그분이 젠스타트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나는 1000점 했을 뿐인데 내 소개를 받은 누군가가 또 1000점을 했어. 누적으로 내가 2개월 안에 SP가 되면, 2000점이 되면 SP가 됩니다. 또는, 나 3, 4개월 동안 내가 진짜 빠르게 몸을 바꿀 거야. 내가 그냥 2000점 해서 SP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요즘 더 많아요. 그냥 빠르게, 나 싸게 먹을래요. 나 어차피 먹을 건데 SP 할래요. 이런 분들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아직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의지가 몰라요. 일단 1000점을 하시면서 5만 원 쿠폰 쓰시고요. 누군가에게 유전자 검사를 추천을 해주세요. 가족이어도 좋고요. 지인이어도 좋고요. 평생 건강하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젠스타트를 해서 내 건강을 바꿨어요. 누군가에게도 추천을 해줬어요. 그분도 너무 좋아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요.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실적 수당 점수라고 하는 아까 마케팅의 로얄티라고 하는 부분이 1000점이 되면 추가 소득으로 300에서 500만 원의 수입이 허벌라이프 본사에서 수당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 상에서 내가 너무 좋아서 소문을 내다 보면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 코치님은 이렇게 온열 카페를 하고 있고 점핑을 하고 있는 코치님인데 나는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는데 괜찮아요. 유전자 검사를 내가 하고 몸 관리를 잘 했을 때 누군가의 전달만 하더라도 허벌라이프에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런 구조가 되면 허벌라이프에서는 밀리어네어 팀이라고 하는 마케팅 플랜상의 팀이 되면서 추가 소득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200, 더 많게는 한 1600, 1800까지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마련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프레지던트 팀이라고 하는 팀이 되면요. 추가 소득은 3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비현실은 아니잖아요. 가능도 하다는 거죠. 가능성을 믿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몸부터 관리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하시고 제대로 몸을 바꾸세요. 어설프게 바꾸지 마시고요. 제대로 참여하셔서 내 몸을 싹 바꾸세요. 그러면 평생 유전자 검사한 결과대로 내 유전자 맞춤형으로 건강관리가 쉬워질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나눠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로얄티 부분은 다른 시간에 들으세요라고 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전 세계 허벌라이프의 최고의 리더 10분만 계시는 파운더 서클이라고 하는 최고 직급의 리더 중에 한 분이 구현모 회장님이시라고 한국에 계십니다. 구현모 회장님께서 35년간의 허벌라이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알기 쉽게 허벌라이프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 허벌라이프 본사에 직접 가셔서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동이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티켓은 지금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내가 허벌라이프의 수익 구조 좀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티켓 구매하셔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기회가 찾아올 거거든요. 자, 41가지 건강 지표 중에 오늘 근골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떤 내용을 할까요? 4월에는요, 제가
피부 모발과 식습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에 스킨 라인이 나와서 너무 핫하잖아요. 아, 정말 피부 모발 관리 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달까지 제가 잘 아껴두고 있을게요. 다음 달에 우리 이 주제로 한번